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를 좀 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벤치를 따고 있었는데 옆에서 갑자기 퍽 소리가 나서 보니까 마이크암이 사망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마이크는 살렸는데 요즘 명절이다 택배 파업이다 하다 보니 바로 시킨 새 마이크암이 배송 올 생각을 안 해요. 당분간 이런 식으로 책상에 올려놓고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랑 음성 세팅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거 마이크암 다음 주는 올까? 근데 요즘 CPU 시장이 거의 전쟁이죠. 특히 가성비 라인업에서 인텔, AMD 두 회사의 격돌이 정말 치열합니다. 오늘은 며칠 전부터 예고드렸던 영상이죠.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CPU 12100, 12400, 5600X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의 12100과 12400, 그리고 오늘 쓰일 보드 에이수스의 터프 게이밍 B660 플러스 와이파이 D4는 제가 요청해서 인텔과 에이수스 국내 공식 유통사인 인테킹 컴퍼니로부터 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5600X와 같이 쓸 메인보드인 에즈락의 B410 게이밍 ITX는 어디서 대여받았냐 하면 저희 디스코드방 시청자분인 흥모와규님이 대여해 주셨습니다. AMD 쪽 CPU랑 보드는 요청해도 대여해주지 않더라고요. 이 크리에이터는 시청자의 대여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네, 그러니 당연히 광고도 뭣도 아니고요. 오히려 대여해주신 흥모와규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점심 식사 대접해드렸습니다. 고기 말이죠.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시스템부터 보고 가시죠. CPU랑 보드를 제외하곤 아예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CPU는 인텔 빌드는 12100과 12400, AMD 빌드는 5600X입니다. 인텔은 전력 제한 해제, 파워 리미트 릴리즈를 해줬고 AMD는 PBO를 켰습니다. 메인보드는 인텔 빌드는 에이수스의 B660 터프 풀사이즈 보드, AMD 빌드는 에즈락의 B450 ITX 보드입니다. 글카는 CPU 테스트니까 최고 성능을 내줄 RTX 3090 화이트 스트릭스입니다. 메모는 서멀테이크 터프램,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국민오버 수준인 3200의 CL16 XMP를 사용했습니다. SSD는 PCI 4.0에 마이크론 P5 플러스, 쿨러는 중대장급의 RSI M110D 플러스, 파워는 델타 850W 플래티넘,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신상품 RSI AI입니다. 최대한 가장 범용적인 실사용 세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럼 벤치 보시죠. 가장 먼저 보실 벤치는 CPU G입니다. CPU G는 3회 측정 중 멀티코어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12100은 싱글 654점으로 셋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멀티는 역시 물리코어 개수가 적어서 12100이 가장 낮네요. 3380점입니다. 12400은 싱글 639점, 멀티 4973점입니다. 멀티 점수가 가장 높네요. 똑같이 6코어의 5600X는 싱글 638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멀티도 4948점으로 12400보다 소폭 낮은 점수네요. 다른 벤치마크에서는 어떤 결과일까요? 요즘 많이 쓰이는 시네벤치 RE3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12400이 멀티코어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11825점으로 경쟁 제품인 5600X의 11359점보다도 500점 이상 높네요. 12100은 4코어 CPU 치고는 점수가 괜찮네요. 멀티 8194점입니다. 싱글을 보면 여기에서도 12100이 가장 높습니다. 싱글 1602점으로 12400의 1561점이나 5600X의 1525점보다도 5% 이상 높게 나오네요. 두 CPU의 벤치 모두 12400이 멀티코어 값이 가장 높았고 12100이 싱글 값이 가장 좋게 나왔네요. 과연 이런 부분이 실제 게임에서는 어떻게 나갈까요? 가장 먼저 볼 게임은 보통은 롤인데 오늘은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바로 오버워치입니다. 옵션은 풀 HD에 그래픽은 높은 프레임 제한은 풀어둔 상태입니다. 튀어있다. 어디까지?
결과를 보시죠. 제가 오버워치를 가장 먼저 들고 온 이유가 딱 보입니다. 인텔 AMD CPU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는 게임이에요. AMD 라이젠은 평균 프레임이 되게 잘 나왔고 인텔은 하위 1% 방어가 잘 되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2100은 평균 234프레임, 하위 1% 159프레임, 12400은 평균 268프레임, 하위 1% 173프레임이 나왔습니다. 5600X는 평균 301프레임으로 평균이 상당히 잘 뽑혔죠. 하위 1% 170프레임으로 12400보다 소폭 났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으로 AMD가 유리하게 나오는 롤입니다. 옵션은 풀 HD에 그래픽은 최고급입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확실히 라이젠이 잘 나오죠. 롤은 L3 캐시빨이 워낙 많이 받는 게임이라 그 별로 좋지 않던 마티스 때부터 라이젠이 잘 나오던 게임입니다. 12100은 평균 270, 하위 1% 215, 12400은 평균 305, 하위 1% 239, 5600X는 평균 347, 하위 1% 263으로 평균 하위 1% 모두 5600X가 10% 이상 12400보다 잘 나오네요. 근데 이건 뭐 12100만 써도 사실상 프레임은 충분히 뽑고도 남는 게임이라 의미가 별로 없긴 하죠. 대표적인 친암당 게임을 봤으니 이제 대표적인 친인당 게임입니다. 바로 국민게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옵션은 풀 HD의 그래픽 5 울트라입니다. 배그는 좀 결과가 처참하죠. 5600X가 박살 났습니다. 12100에게도요. 5600X가 평균 147프레임, 하위 1% 82프레임이 나온 반면 한책의 아래인 12100이 평균 153프레임, 하위 1% 91프레임이 나왔습니다. 후덜덜한 차이죠. 12400은 12100보다는 높지만 그렇게 크게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평균 159프레임, 하위 1% 96프레임으로 5프레임 정도 더 뽑아줬네요. 배그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점은 평균은 그래도 5600X가 많이 따라가는데 하위 1%는 박살나는 현상이 더 도드라졌습니다. 라이젠은 이 부분 해결 못하면 계속 약점으로 남을 것 같네요. 근데 진짜 12100은 보면 볼수록 괴물 같네요. 4코어인데. 다음은 온라인 게임으로 요새 엄청 잘 나가는 로스트아크입니다. 옵션은 풀 HD에 그래픽은 최상업입니다. 로아는 박빙이네요. 12100이 평균 114프레임, 하위 1% 78프레임으로 물리코어 숫자가 적으니 살짝 밀리는 걸 제외하면 12400과 5600X는 사실상 동점입니다. 평균은 117프레임으로 갔고 하위 1%는 88대 87로 12400이 소폭 앞서는데 사실상 1프레임이면 오차 범위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여기서 놀라운 건 12100이 생각보다 6코어 CPU를 잘 따라 붙네요. 온라인 게임용으로는 12100이 발군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트리플 A급 게임도 봐야죠. 먼저 보실 게임은 마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 옵션은 풀 HD에 DLSS랑 레이트레이싱 모두 꺼둔 상태입니다. 자체 벤치마크 2를 활용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온라인 게임을 벗어나니 5600X가 영 힘을 못 쓰네요. 평균 127프레임, 하위 1% 87프레임으로 12100에게도 밀리는 모습입니다. 12100이 평균 127프레임으로 동점인데 하위 1%가 방어가 훨씬 잘 되었습니다. 93프레임입니다. AMD 라이젠의 약점이 확실히 최신 트리플 A급 게임으로 오면 올수록 잘 나타납니다. 12400은 한 단계 이상의 성능이죠. 평균 140프레임, 하위 1% 105프레임으로 훨씬 앞선 상태입니다. 이건 12100이 잘 나온 건지 5600X가 못 나온 건지 둘 다인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은 섀도우 오브 더 툼 레이더입니다. 역시 자체 벤치마크 툴이 있어서 활용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역시 트리플 A급 게임이어서 그런지 5600X가 영 별로네요. 섀도우 오브 더 툼 레이더는 하위 1%가 아니라 하위 5%인 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은 160으로 선방했지만 하위 5%가 106으로 가장 낮습니다. 12100이 하위 5%는 가장 높네요. 오히려 12400보다도 높습니다. 12100은 평균 150, 하위 5% 112, 12400은 평균 162, 하위 5% 109입니다. 하위 5%라 차이가 좁혀진 점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하위 1%로 보면 더 벌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12100이 상당히 선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빌라이제이션 6입니다. 역시 전체 벤치마크 2를 활용했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문명은 평균 프레임과 평균 턴타임입니다. 평균 턴타임이 짧으면 역시 평균 프레임이 잘 나오겠죠. 12100의 평균 프레임은 171, 턴타임은 6.64초가 나왔습니다. 12400은 평균 프레임이 183으로 가장 높았고 따라서 턴타임이 6.54초로 가장 짧았습니다. 5600X는 딱 중간이네요. 평균 프레임이 177, 턴타임이 6.58초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랑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죠. 그동안 대부분 온라인 게임은 인텔이, 콘솔 게임 트리플 A급 게임은 아무래도 플스와 엑박 칩을 공급하는 AMD가 잘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결과는 아니네요. 온라인 게임이야 사실상 겜박 게임이라고 봐야 하는데 트리플 A급 게임은 대부분 인텔 12세대가 훨씬 잘 나왔습니다. 특히 최신 게임일수록 6코어 5600X가 오히려 한 체급 아래인 4코어 12100에게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결과네요. 이제 가격을 보시죠. 막내인 12100은 애누리 최저가 기준 167,240원입니다. 내장 그래픽이 빠진 12100F는 정가 13만원대였는데 현재 너무 잘 팔려서 물량이 없어서 가격이 좀 높습니다. 165,210원입니다. 12400은 244,620원, 내장 그래픽이 없는 12400F는 221,130원입니다. 12400F는 아직 물량이 넉넉해 보입니다. 그리고 5600X는 최근에 가격을 많이 인하했죠. 멀티팩 기준 264,800원입니다. 거의 3개월 사이에 10만원 가까이 인하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텔 12세대 논K 출시 후 판매량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 그 타이밍이 보드 회사들이 A320 보드를 추가 수입해온 시점이었죠. 이제 AMD도 인텔을 견제하기 위해 A320 보드에서 버미어 지원을 풀어준 상태였죠. 근데 왜 B350은 하여간 그래서 보드 회사들이 추가 수입을 했는데 도착할 때쯤 타이밍이 인텔 논K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서 상황이 역전되었죠. 생각보다 인텔 논K 제품이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B660 보드도 살만한 싼마이 보드가 있던 거죠. 그래서 국내 보드 회사들의 아우성 때문에 최근 5600X 가격을 크게 인하한 것입니다. 현재 가격만 놓고 보면 12400F 플러스 B660의 경쟁 조합은 5600X 플러스 B450입니다. 이것도 얼마 전까지 A320이다가 가격 인하로 B450으로 올라간 거예요. 저렇게 구성하면 둘 다 약 40만원 수준이 나옵니다. B550으로 하면 거기서 3에서 5만원 정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100은 B660이랑 조합시 약 30만원 초반대겠네요. 저는 이 셋 중에서 가성비 킹을 뽑으라면 12100을 주고 싶어요. 예상외로 분명 물리코 개수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성능이 잘 뽑혔습니다.
지금 테스트한 글카가 3090이라 사실 병목 때문에 가장 불리한 녀석이 12100이거든요. 그런데도 6코어 형아들을 따라가 주죠. 하지만 분명 물리코어 한계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4코어는 솔직히 좀 부족하죠. 벤치마크는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싹 다 꺼두고 순수 게임만 돌리지만 우리가 게임할 때는 디스코드도 켜두고 카톡도 하고 옆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보면서 할 경우가 있죠. 거기에 뭐 백신 프로그램, 디펜더, 때론 VPN도 뭐 이런 거 잡다한 것을 켜두기에 리소스를 잡아먹습니다. 이럴 때 4코어 CPU의 체감 성능은 급감하는 편입니다. 그러기에 12100은 정말 좋지만 가성비를 극도로 챙기시거나 4K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분 정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화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GPU 의존도는 커지고 CPU 의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경쟁 상대인 12100과 5600X 중에서는 뭐를 추천하냐? 저는 얼마 전까지 닭 12400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워낙 5600X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고민 좀 해볼 것 같아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겜박게임 성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트리플 A급 게임, 스팀 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이면 저는 고민 안 하고 12400 고를 것 같아요. 롤이나 옵치야 12100도 충분히 프레임 뽑아낸다니까요. 롤과 옵치는 사실 비교해드리려고 보여준 거지 세개 CPU 모두 저 정도 사양의 구성에서는 충분히 프레임 뽑아내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배그에서는 어떻죠? 라이젠의 약점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시끄러워요. PBO를 키면 쿨링팬이 겁나 돕니다. 인텔 벤치할 때는 전력 제한을 풀어놨어도 생각보다 전기를 많이 먹지도 않고 그래서 온도도 높지 않았어요. RE3을 보면 12400은 평균 전력 소모량이 약 74W, 온도가 71도 수준인데 반해 5600X는 평균 전력 소모량이 약 113W에 온도는 87도입니다. 누가 인텔이 전기를 더 처먹고 AMD가 덜 처먹는다는데 이거 사실상 편견이에요. 벤치마크가 아니고 게임에서도 똑같습니다. 배그에서 보시면 12400은 전력 소모량이 대략 40W 수준의 온도도 50도대 중반 정도에서 유지해주는데 반해 5600X는 70W가 훨씬 넘게 먹고 온도도 10도 이상 높은 60도대 중반입니다. 팬이 훨씬 빨리 돌았는데도 말이죠. 아무래도 이게 PBO의 부작용이죠. PBO가 편하게 성능을 끌어올려주지만 그에 따라 온도도 많이 올려버리죠. 당연히 전력 소모량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유저라면 12400으로 가시는 것이 정답으로 보여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 최근 인텔 B보드 램오버 이슈가 있었죠. 이건 따로 영상을 만들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B660 보드에서 램오버 막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100이나 12400급 쓰실 분에게는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애초에 그 라인업은 맨컨이 구려서 램오버 마진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애초에 B660 하급 보드는 SA 전압 이미 막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B660 보드 중에 하급은 다 SA 전압 막혀 있습니다. 오늘 벤치에서 쓴 B660 터프 풀사이즈 보드는 SA 전압 건들 수 있더라고요. 아직은 안 막혀 있습니다. 5600X는 램오버 마진이 더 있죠. B40 보드랑 하면 대략 많이 쓰시는 3200의 CL16 튜닝 램이나 삼성 시금치 기준으로 3600의 CL18은 다들 웬만하면 넣으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되면 그건 진짜 뿔딱선을 원망해야. 그런데 실사용에서는 3200의 CL16이랑 3600의 CL18은 또이또이합니다. CL1당 보통 200Hz 잡으면 맞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더 높은 성능을 끌어내려면 더 좋은 튜닝램을 써야 하는데 삼성 B다이겠죠. 그러면 저는 가성비라 부르기 애매합니다. 아니면 뽑기 운이 겁나 좋아서 램오버가 엄청 잘 들어가던지요. 램오버 이런 거 모르겠고 신경 쓰기도 싫다 이러시면 그냥 닭 12400이 정답입니다. 확실히 경쟁이 이래서 좋습니다. 12400이 잘 나오니까 5600X 가격도 내리고 보기 좋네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